안녕하세요. 더 로드쇼 김종훈입니다. 오늘의 자동차는 부분 변경에서 새로 나온 메르세데스 벤츠 GLC 300 포매틱입니다. GLC는 GLK 때부터 제가 좋아했어요. 각진 GLK는 고급스러운 SUV로서 자기만의 개성이 또렷했으니까요. 아직도 GLK가 길에서 보이면 새삼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말쑥한 도시명 SUV지만 그 안에서 은근히 오프로드 실력도 출중했죠. 그리고 나름대로 각이 살아있어서 좋아했어요. 신형으로 바뀌고 나서는 또 새로운 맛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꽤 시간이 지났네요. 처음 GLC를 봤을 때 매끈한 형태에 감탄했죠. 그 당시 메르세데스 벤츠 디자인은 대체로 다 그랬어요. 모두 홀려 바라보게 했습니다. 젊어진 벤츠, 이 절대 명제를 완수하면서도 우아함을 유지하는 형태로 진화했죠. 부분 변경 GLC는 외관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새로운 느낌이 물씬 풍기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안에서도 눈매가 좀 바뀌었죠. 벤츠의 회춘 프로젝트 이후 새로 다듬어가는 패밀리 룩으로 GLC도 맞춘 정도입니다. 예전이 매끈하고 화려했다면 이젠 화려함을 조금 누르고 단정하게 끝을 다듬어가는 식으로 변화했습니다. 깔끔한 주간 주행 등도 간결해진 눈매를 더욱 똘망똘망하게 합니다. 예전에 AMG GT의 매끈한 물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벤츠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바꿀 거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해외 출장 때 디자이너한테 들은 듯한데 CLS 전면부를 보면 AMG GT가 연상되잖아요. CLS부터 그러면서 점차 전 라인업에 퍼지는 것 같습니다. 샤크노즈처럼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들어가는 형태가 AMG GT처럼 명확하진 않아도 눈매는 전 라인업이 확실히 끝을 다듬었어요. 그 효과로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향하는 어떤 형태의 면이 더욱 매끈해졌죠. 이런 변화는 전 라인업에 적용됐고 부분 변경 GLC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 휙휙 바뀌지 않으면서도 조금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전 이런 변화를 좋아합니다. 디자인에서부터 브랜드의 정체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변한 듯 안 변한 듯 하면서도 몇 세대 보면 꽤 변한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을 대하는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야 어떤 브랜드의 유산이 생기는 거니까요. 자주 전 세대와 결별하는 디자인을 택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브랜드 충성도 면에서는 그리 좋아 보이진 않죠. GLC가 디자인에 변화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가장 큰 변화라면 전면부 하단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보다 분명해졌달까요? 이번에 GLC와 GLC 쿠페가 같이 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같이 놓고 디자인을 비교해 볼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GLC는 보다 SUV의 다부진 성격을, GLC 쿠페는 역동성을 강조했어요. GLC는 하단 양쪽 공기 흡입구를 줄이고 스키드 플레이트를 연장해서 두툼하게 달았어요. 반면 GLC 쿠페는 공기 흡입구를 더 크게 확장했죠. 둘 다 기능보다는 디자인 요소지만 각 모델을 따로 봤을 때는 감흥이 확연히 다릅니다. 요즘 SUV가 더욱 도시명으로 매끈하게 나오잖아요. GLC가 전통 SUV의 좀 박력 있는 모습을 좀 가미한 이런 변화가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나올 GLB는 더욱 그 성격을 강조한 생김새인데요. 이렇게 도심에서 주로 타더라도 성격이 분명해지는 방향성이 전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는 몇몇 특정 모델 빼고는 다 도심형 SUV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런 요소들이 개성을 돋보일 수 있는 차별점으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GLC는 외관보다 실내 변화가 크다면 클 수 있는데요. 실내 디자인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실내를 달라 보이게 하는 디지털 기술이 요소에서 적용됐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이라든가 가로로 더 길어진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상을 새롭게 하죠. 디스플레이의 그래픽도 더욱 정교해졌고요. 그 중에서 벤츠가 꾸준히 집중하는 미래 기술인 MBUX, 음성인식 기능이나
진일 보안 내비게이션도 신차 느낌을 배가합니다. 벤츠 내비게이션은 따로 말할 만해요. 그동안 수입, 특히 독일 브랜드 내비게이션은 좀 계륵 같은 존재였잖아요. GLC에 적용된 내비게이션을 보면 그래픽면에서 국내에서 쓸만해졌습니다. 물론 다른 브랜드도 예전보다 국내에서 쓰기 편해지고 그만큼 발전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깔끔하고 똘똘한 국내 내비게이션에 비하면 여전히 좀 불편하고 어색하긴 합니다. 벤츠는 그런 점에서 그 차이를 더욱 좁혔어요. 오래 사용하진 않아서 얼마나 편하고 직관적인지 자세히 경험해 보진 않았는데 그래픽에서 이질감이 확 줄었습니다. 여전히 휴대폰 내비게이션이 쓰기 편하고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할 수도 있지만 메리트된 순정만큼 일체감 있지는 않으니까요. GLC의 거동은 겉은 부드럽고 속은 탄탄합니다. 요즘 프리미엄 독일 브랜드 하체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예전에는 겉과 속이 모두 탄탄했다면 이제는 겉은 좀 부드러운 막을 어느 정도 층을 유지하면서 그 아래는 예전의 탄탄함을 살렸습니다. 그만큼 두 가지 속성을 좀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품을 수 있는 그만큼 서스펜션이 성숙해지고 발전했다고 할 수 있죠. 각 브랜드마다 차급마다 차종마다 부드러움과 탄탄함의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차이가 또 브랜드의 성격과 기술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최근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그 부분에서 승차감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성숙도의 깊이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재원처럼 써놓을 수는 없어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GLC는 그 비율이 좋습니다. SUV답게 약간 여유를 두면서도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는 물러지진 않아요. 그래서 엔진 회전수 높여서 박력 있게 달려도 또 달리는 맛이 좀 삽니다. 젊어진 벤츠답게 달릴 때 감각이 어떨 땐 제법 짜릿하기도 하고요. 가솔린 모델이니까 좀 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지겠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2초 정도 걸리면 쾌적함을 넘어서 짜릿함에도 한 발 정도 걸칠 수 있으니까요. 소음과 진동을 잘 잡은 점도 인상적인 점입니다. SUV 특성상 풍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잠수한 것처럼 GLC가 조용하진 않아도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 특히 아래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을 잘 걸러냈어요. 덕분에 느긋하게 달릴 때 엉덩이를 톡톡 건드리는 아늑한 주행 질감을 음미하기에 좋습니다. GLC는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스탠다드와 프리미엄인데요.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에요. 스탠다드를 타서 저는 시승으로 그 기능을 쓰진 못했어요. 아마 사람들이 산다면 프리미엄 트림을 많이 사겠죠.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전 GLC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지 미처 몰랐어요. 스탠다드 기본 모델이 7,220만원이고 프리미엄 모델이 7,950만원입니다. GLC 쿠페 프리미엄 트림은 8,300만원이고요. 이렇게 또 벤츠가 저에게 점점 멀어집니다. GLC를 타는 내내 아쉬움은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부분 변경으로 다시 만난 GLC는 디지털 기술로 신선해졌죠. 간결해진 실내 인상이 주행 질감과 만나 기분 좋게 시승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차가 아쉽나요? 돈 없는 처지가 아쉬울 뿐이죠. 지금까지 더 로드쇼 김정훈이었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